이 살인자 3년 전에 이런 추목을 올렸다가 기사가 뉴시스가 쓰니까 뉴시스가 통신사잖아요. 매일신문, 무산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보면은 그 언론이 그 언론입니다. 항상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그래요. 지금 매일신문, 부산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특히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는 빠지지가 않는데 이게 기사 제목이 파이낸셜 뉴스 기사 제목이 좋은 곳 가, 사랑해, 세모녀 살해 김태현 자신의 반려견의 추목을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아니, 어그로 기사.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김태현 SNS라고 해도 기사화가 안 될 뿐더러 맞아요. 추정이라면서요. 맞아요. 예리했어요. 네. 박서영 기자인데 예리했어요. 네. 그 뉴시스 기사 리드가 네. 추정되는 이에요. 근데 따라 쓴 언론들은 뉴시스에 따르면이라고 또 인용해서 써요. 이데일리 기사인데 네.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투표 안 해 단독. 저 그 기사 봤어요. 저도 이거 보고 어쩌라고. 네, 그 저는 이게 네. 뭔 말인지 몰라서 기사를 보니까 그냥 서울시장 투표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유권자란데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이게 단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어뷰징 쓰려고 네. 만든 기사죠. 이분이 신상공개 결정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생각을 했고 투표를 안 하고 네. 일거수일투족은 기사로 접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투표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생각해도 저는 황당한데. 그 기사는 진짜 네.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아시겠지만 기자들의 메커니즘이 이제 이 이슈가 몰린 수사는 경찰 네. 출입 기자들이 다 그 취재에 달라붙어야 되고 네. 어떻게든 경찰한테 캐내서 뭐 없어요 단독거리 없어요 하면 경찰이 한마디 해주는 게 기사가 네, 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고 받아 쓰는 거고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물오물 박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물오물 해야죠. 네. 왜 오물오물 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해. 선배님 이거 오물오물 이거 원래 이건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세요 빨리. 미디어 오물오물 금준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준경 선배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네. 노원구에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이거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죠. 관련해서 제가 네. 이제 저희가 특정 사안이 있으면 모니터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미디어 오늘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네. 어떤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 했는데 네, 이 사건을 두고 뭐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언론사들도 있고 네. 또 김태현 스토킹 뭐 살인 사건 네, 이렇게 네. 부르는 다들 막 각자 다양하게 부르던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네. 언론사별로 물론 같은 언론사인데 호칭을 여러 가지 쓰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말씀 주셨던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세모녀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일보, TV조선, 국민일보, 중앙일보는 세모녀 살해 사건 혹은 세모녀 살인 사건.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세계일보는 노원 세모녀 사건. 경향신문, 한국일보, 채널A는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조선일보 좀 독특합니다. 노원구 세모녀 엽기 살해 사건. 어머나 무슨 엽기라는 단어 뭐야? 이 네. 보도가 다수였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이 언론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쵸. 저 경찰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부터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부터 바꿔야 되겠네. 경찰이 쓰니까 기자들이 이거를 그냥 받아쓰고 인용해서 쓰는 게 하나가 네.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은 예외인데 보통 피의자가 확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재판받기 전에 본인이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피해자는 명확하고 가해자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은 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쏘온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이제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정인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 이름을 부름으로써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도 조금 여기서 신중하게 그쵸. 이 대통령의 말 맞다나 물론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런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일부 언론은 네. 다르게 불렀더라고요. 이게 좀 언론인가요? 인상적이었는데 JTBC 네. 뉴스룸이 지난 6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룸의 앵커 서복현 서복현 기자인가요? 네, 앵커가? 그분이
지금부터 이 사건을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각돼야 한다는 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언급했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부르고 있고 KBS랑 SBS는 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KBS는 이제 두 가지 다 리포트에 쓴 적이 있고 SBS는 그 방송에서는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기사 취재 파일에는 또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이거 좀 다르게 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직 통일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런데 사실 노원구, 뭐 세모녀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노원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원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혐오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세모녀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거기에 담아서 계속 이렇게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언론 윤리 강령? 이런 취재보도 준칙?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요즘 감수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는 언론이 무슨 피해자의 개인 이름이나 주소까지도 다 까발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맞죠.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변화해야 하는데 네. 언론의 변화는 좀 더딘 거 아닌가? 댓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모녀가 살인 일으킨 줄 알았다. 왜 이 사건 이름을 이렇게 쓰냐? 근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고 물론 어느 표현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합당한 명칭은 뭘까? 네.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이거를 모여서 또 그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저는 각자 생각은 다르더라도 좀 존중해줄 여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또 경찰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을지라도 언론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건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좀 근데 세간의 관심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하나라도 또 빨리 좀 확인해서 쓰고 싶고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오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오보가 대표적인 게 OBS 기사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오보인데요? 유령 용의자가 큰딸 전 애인이다. 그거 기사 엄청 많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뒤늦게 이제 모니터링 했는데 OBS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유령 용의자에 대해서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도 하고 사실 이 사건도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아동학대 살인 사건인데 엄마가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였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할 때마다 계속 뭐 보도나 이런 게 나오고 단정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오보가 좀 벌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오보 당연히 뭐 좀 또 경쟁하다 나왔을 테고 단독 경쟁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단독이 진짜 많더라고요. 단독이 한 수십 개가 쏟아져서 한 번씩 봤는데 어떤 걸로 주로 막 단독 썼나요? 제가 찾아본 거 그 김태현 씨 신상 공개 이후에만 31건의 단독이 있었는데 황당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데일리 기사인데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투표 안 해 단독. 저 그 기사 봤어요. 저도 이거 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기사를 보니까 그냥 서울시장 투표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유권자라는데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이게 단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어뷰징 쓰려고 만든 기사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신상 공개 통보받은 김태현 알겠습니다. 단독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유치장소 신상 공개 듣고도 무덤덤 단독이 있고 두 개가 같은 기사인데 서로 단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이분이 신상공개 결정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생각을 했고 투표를 안 하고 일거수일투족은 기사로 접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투표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생각해도 황당한데 그 기사는 진짜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기자들의 메커니즘이 이제 이 이슈가 몰린 수사는 경찰 출입 기자들이 다 그 취재에 달라붙어야 되고 어떻게든 경찰한테 캐내서 뭐 없어요 단독거리 없어요 하면 경찰이 한마디 해주는 게 기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고 받아 쓰는 거고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고질적인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고려를 못하고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그런 보도들도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이번에 원래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가 조주빈이 이 사건 예, 예. 터졌을 때도 그런 가해자 조주빈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기사가 너무 많았어서 이미 우리가 한 차례 지적하고 맞아요. 넘어갔는데. 그리고 그 남영도 원해투데이 기자는 이제 본인이 그 다른 엠번방 사건 다른 가해자의 네. 서사를 부여했다가 직접 모범생이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셨잖아요. 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도 벌어졌고 또? 이게 뭐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인터넷 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국민일보입니다. 게임 매너 좋던 김태현이 살인자라고 소름. 심지어 같은 기사를 두 개씩 쓰는 경우가 있죠. 어뷰징 한다고. 그 게임 매너남이 김태현이라니 소름. 유저들 깜짝. 이 기사가 대표적인데 네. 그와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다. 김 씨는 게임을 하면서도 흥분하는 법이 없었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서사를 부여하는 의도를 떠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기사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부를 막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 마을을 가고 가족 찾아가고 맞아요. 주민들 찾아가서 얘 어땠냐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사건이랑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정보값이 없는 기사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MBN 기사인데 단독 김태형 게임 잘했고 조용한 성격 유저들 증언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이분이 SNS가 발견됐을 거잖아요. 이분의 SNS의 과거에 3년 전에 개가 죽었어요. 김태형 씨가 키우던 개. 네. 그래서 개가 죽은 거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어요. 그럼 기사가 뉴치스 기사입니다. 김태형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발견됐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추모글을 올린 내용. 아, 이 살인자 3년 전에 이런 추모글을 올렸다가 기사가 뉴시스가 쓰니까 뉴시스가 통신사잖아요. 매일신문, 무산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보면은 그 언론이 그 언론입니다. 항상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그래요. 지금 매일신문, 무산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특히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는 빠지지가 않는데 이게 기사 제목이 파이낸셜 뉴스 기사 제목이 좋은 곳 가, 사랑해, 세모녀 살해 김태현 자신의 반려견의 추모글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아니, 근데 어그로 기사.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김태현 SNS라고 해도 기사화가 안 될 뿐더러 맞아요. 추정이라면서요. 아 맞아요. 예리했어요. 네. 박서영 기자인데 예리했어요. 네. 그 뉴시스 기사 리드가 네. 추정되는 이에요. 근데 따라 쓴 언론들은 뉴시스에 따르면이라고 또 인용해서 써요. 이게 이 사람 계정이 아닐 수가 아닐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저 그래서 이거 좀 뉴시스가 통신사로서 이런 기사 쓰는 것도 문제고 또 받아 쓴 언론사들 에휴. 보면 항상 면면이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 아닙니까 사실? 그쵸.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언론사잖아요. 좀 더 책무를 네. 갖고 좀 네. 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뭔가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에 좀 더 도움되는 보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제일 많았던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김태현이 신상 공개가 됐을 때 네.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게 그 따옴표로 기사가 엄청 많이 맞아요. 나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를 놓고 막 뭐라고 말하기 애매해서 제가 기사에 안 썼는데 네. 마침 이후에 박서영 기자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기사로 네. 써줘서 되게 좀 후련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사건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9일이죠. 네. 네. 그 이제 김태현 씨는 노원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노원 경찰서가 유치장이 없어서 이제 도봉 경찰서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경찰 포토라인에 섰어요.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신상 공개라는 거는 사실 수많은 범죄 중에 특정 범죄들의 소수적으로 이례적으로 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진이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김태현이 유치장에서 경찰서 그 유치장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기자들은 이 사람한테 어떤 질문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미리 막 8시, 아침 8시, 7시 반 이쯤부터 와서 대기를 하는 그런 취재진의 그런 풍경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미리 저희 항상 그 텔레비전 시청할 때 보면 양쪽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네. 피의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제 SBS 기자가 섰고 오른쪽에는 MBN 기자가 섰습니다. 어쨌든 그 두 매체가 그 김태현 씨한테 질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기자들이 다 섰을 때 네.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기자들이 서로 정하는 거예요? 약속해서 네, 막. 맞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MBN 기자가 네. 다른 수많은 매체에 소속된 기자를 대표해서 질문을 네. 미리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질문들이 취합이 됐냐면 네. 어쨌든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심경, 그 김태현 씨의 심경, 그 다음에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냐, 왜 죽였냐, 집에는 왜 갔냐, 정확히 언제부터 범죄를 계획했냐, 뭐 변호인 조력은 왜 안 받기로 했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다 어느 정도 취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와이어리스를 잡기로 한 SBS 기자가 네. 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제 MBN 기자한테 어머니 화면을 보고 있을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을 넣자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저도 몰랐었던 사실인데요. 네. 그걸 말하자고 하자 MBN 기자가 안 돼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건 좀 완곡하게 이 질문은 약간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SBS 기자가 그렇게 따지면 뭐 범행 후 3일간 옆에서 뭐 했냐, 세모녀 그 옆에서 뭘 했냐 이런 질문들이 더 자극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예비용 질문으로 그 질문이 이렇게 기록이 밀렸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해와라인 출입 기자들, 그러니까 서울 북부 지역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 그 질문들이 공지가 돼요. 근데 이제 예비용이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질문이 되거나 못하겠죠, 네, 보통? 못할 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2분 정도 이렇게 짧으니까. 네, 브리핑 네. 김태현 씨가 이제 화면 앞에 서는 시간이 2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태현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임박해서 네. 근데 이제 MBN 기자, SBS 기자 차례대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SBS 기자가 그 원래 예상됐던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예비용으로 있던 질문 중에 하나인 화면을 보고 계실 어머니께 하실 말씀이라는 질문을 던져요. 네. 너무 튀잖아요. 사실 이 질문은 사건이랑 직접적인 관계도 그러게요. 없고 다른 질문들은 물론 뭐 자극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육하원칙이잖아요. 기사를 맞습니다. 쓸 때 필요한 네. 이게 엽기적인 행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의식을 지냈다는 보도도 나갔고 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뭘 했는지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사를 쓰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본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할 말을 네. 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다 좀 당황했다고 해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네. 확 튀어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그 해와라인 출입 기자분들 중에 다수가 저한테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락을 해오셨고 이 질문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그리고 계속 주말 사이에 그 어머니께 하실 말씀이라는 질문이 계속 회자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SBS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기자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해야 하는 질문과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되묻고 네. 피해자의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김태현 본인의 가족들은 이번 범죄로 인해 쫓기듯 이사하는 처지가 됐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하고픈 말은 없는지 등을 묻고 싶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을 왜 했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오히려 막 반박하는 내용들이 주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제가 되묻고 싶다. 심경이나 동기, 3일 동안 피해자 집에서 뭐 했는지 묻는 건 괜찮냐.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김태현이 했을 경우 소중한 사람을 동시에 떠나보낸 유가족이나 지인들은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치면 뭐 할 수 있는 질문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하고 의미인 것 싶었던 같은데. 것 같네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게 최근 들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되게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가. 토론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거를 물었을 때, 야, 쟤는 왜 안 되고 나만 이 뭐라 그래라고 하면 이제 육하원칙에 반하는, 그리고 굳이
네. 뭐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나오는 지적들, 또 너무 그에게 스피커를 달아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 기자분도 사건과 관련돼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기사로. 네, 단도까지 달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론은 어쨌든 반론은 들었고요. 네. 거기 이제 당시에 있던 한 방송사 기자분은 네. 이 질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볼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라는 질문이 도대체 어떤 공적 가치를 지닌 질문인지 모르겠다. 특정 기자가 일방적으로 끼워 넣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 그 브리핑 신상 공개 현장은 예능이나 쇼가 아니다. 그리고 또 연좌제도 저희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줄줄이 이렇게 다 비난받아야 하는 세상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현이 먼저 저 이야기를 꺼냈으면 몰라도 기자가 유도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종합일간지의 비 기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사건을 이제 주변보로 다가가는 이야기를 왜 굳이 꺼내냐, 이런 질문을 왜 하냐 라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전문가 분들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의 생각 역시 똑같았어요. 이 질문이 사건의 본질이랑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네. 그런 평가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되는 사건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라는 네. 거예요. 근데 신상 공개의 목적에 대해서 언론이 잘 알아야 된대요. 그 목적은 단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랑 공익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언론은 이런 신상 공개가 허용될 때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사건에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건지 이런 질문이 기반이 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그 노력에 기반한 질문을 던져서 네, 뭐 이런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질문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 영역일 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기자들이 하는 뭐 어떤 질문하는 게 기자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잘못된 질문이나 혹은 네. 의도와 무관한 질문 같은 것들이 네. 예상치 못한 안 좋은 효과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네. 질문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번도 뭐 사실 다른 질문들도 다 좋은 질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마지막 네. 그 네. 전문가분의 견해일 수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이고 좋은 질문을 뽑아낼 수 있을지 네. 이 기사를 계기로 한번 언론계가 좀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좀 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생각이 뭐 드네요. 질문하는 거를 틀어막자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과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은 사실 무한정 허용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네. 네, 썼습니다. 네, SBS 기자분도 좀 뭐 기자가 질문해서 당황하셨겠지만 사실 뭐 기자라는 것도 요즘은 질문에 대해서 뉴스의 이면을 보여주는 게 많이 중요해지기도 했고 또 그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이분도 어쨌건 저희가 만약에 비판만 할 거였으면 비판 기사를 쓰고 끝냈겠죠. 네. 얘기를 듣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분의 그 입장 분량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독자분들 보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선을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 박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거 끝날 때는 안 하는 거였나? 미디어 오물오물 박사연이었습니다. 이거 틀렸네, 씨. 감사합니다. 금중경이었습니다. 해야죠. 아, 금준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